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전쟁,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전쟁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한 나라의 분노와 한 독재자의 잘못된 야망, 그리고 시대의 오판이 만나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된 전쟁이었죠. 불과 6년 만에 세계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전쟁이 끝난 뒤 사람들의 삶도 나라의 체제도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났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제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굴욕적인 협정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군대 규모를 극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해외의 모든 식민지도 잃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억울하고 좌절하는 심정을 느꼈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 일이 벌어집니다. 1929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 대공황이 독일을 그대로 덮쳐옵니다.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의 GDP가 30% 이상 붕괴되면서 독일 산업 생산도 급감하게 됩니다. 공장은 멈췄고 생산 라인은 서서히 불이 꺼졌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실업자는 폭증했고, 이미 힘들었던 독일 경제는 완전히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전쟁 배상금에 극심한 생활고까지 더해지자 사람들의 분노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1933년 권력을 잡은 그는 독일 국민에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독일 민족은 우월하다. 우리에겐 더 넓은 생존 공간이 필요하다. 분노한 대중에게 불만을 외부로 돌릴 출구를 만들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히틀러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행동으로 옮겼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묶어두고 있던 베르사유 조약을 사실상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다시 키우고 무기를 만들고 독일을 다시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분명히 조약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이 모든 걸 보고도 막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나라는 또다시 전쟁을 치르는 걸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란트 지역을 합병할 때도 막지 않았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침공했죠.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독일은 서쪽에서 폴란드를 침공했고, 곧이어 소련도 동쪽에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이 시기를 가짜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전쟁은 선포했지만 아무도 싸우지 않았던 이상한 시기였죠.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40년이 되면서 히틀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해서 철광석 공급로를 확보했고, 이어서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충격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프랑스가 독일군에게 함락된 것인데요. 독일군은 이때 블리츠크리크라는 전격전 전술을 사용했는데, 이건 압도적인 병력을 빠르게 집중시켜서 단숨에 적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전투는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군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죠.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몇 주 만에 프랑스가 무너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프랑스가 단숨에 항복한 겁니다. 유럽은 충격에 빠졌고 히틀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 방식이면 세계도 상대할 수 있다. 이제 그의 시선에 남은 나라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죠. 이제 히틀러의 눈에는 영국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였고 강력한 해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공중전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죠.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는 런던을 포함한 영국 도시들을 맹폭격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블리츠입니다. 독일군은 1940년부터 1941년까지 런던 등 영국 주요 도시에 대규모 야간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은 끝까지 저항했고 영국 국민들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독일은 영국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히틀러의 동맹을 맺으면서 전쟁을 확대시켰어요. 그는 북아프리카 일부를 침공했고 그리스 공격도 시도했는데 실패했죠. 이탈리아군은 예상보다 약했고
결국 독일이 개입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점점 더 많은 지역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941년 6월 히틀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육상 침공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바르바로사 작전인데요. 이 작전은 인류 역사상 단일 군사 작전으로는 가장 많은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독일군이 동원한 병력만 무려 300만 명, 여기에 약 4,000대의 탱크와 2,500대의 항공기까지 더해져 그 위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독일군은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초반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격했어요. 히틀러는 빠른 승리를 예상했지만 이것은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됐습니다. 히틀러는 이 작전으로 세계 정복의 꿈을 실현하는 전환점이 되리라고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던 것이죠. 독일군의 생각보다 소련군은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영토는 너무나도 넓었고 겨울은 너무 추웠습니다. 독일군은 이런 상황에 대비가 안 되어 있었죠. 게다가 소련군은 후퇴하면서 모든 걸 불태우는 초토화 전술을 사용했어요. 독일군은 점점 지쳐갔고 보급선은 계속 끊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끔찍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을 대량 학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수용소를 만들어서 수백만 명을 조직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였죠.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다수는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300만 명에 이르는 소련군 전쟁 포로를 비롯해 폴란드인, 공산주의자, 장애인, 성소수자, 집시들도 희생됐습니다. 이들은 수용소와 개토에서 총살, 독가스, 굶주림과 전염병, 각종 의료 실험과 안락사 등으로 죽어갔습니다. 나치의 전쟁 범죄가 없었다면 살았을 생목숨들이었죠. 1943년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와 쿠르스크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두 전투는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소련군은 이제 공격으로 전환했고 독일군은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동부 전선에서 독일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됐죠. 한편 태평양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29년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 경제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사회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독일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일본 내 군부 세력은 해외 침략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 했습니다. 당시 만주는 풍부한 지하 자원과 넓은 토지를 가진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31년에 중국의 만주를 무력으로 빼앗고 점령했죠. 일본은 이어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전체로 빠르게 전쟁을 확장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군사력을 키워가던 일본은 1941년 12월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석유 수출을 중단해버렸거든요. 석유가 없으면 군함도 비행기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 태평양 함대의 본거지인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합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또한 세계 2차 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었죠. 진주만 공습 전까지는 미국은 영국을 지원하고 일본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었는데요. 진주만 공습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도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942년 알라메인 전투에서 영국군이 독일군을 격파했거든요. 이 승리는 북아프리카 전역의 전환점이었어요. 독일과 이탈리아는 이제 방어에만 급급했죠. 1943년 무솔리니의 정권이 무너지고 연합군이 시칠리아에 상륙했습니다. 독일군은 이탈리아가 연합군 편으로 넘어갈까봐 걱정했고 재빨리 이탈리아를 장악했어요.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소련군이 계속 서쪽으로 진격했어요. 미국과 영국의 뜻밖의 동맹이 된 소련은 동유럽 전역에서 독일군을 몰아냈거든요. 세 나라는 완전히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히틀러를 물리치기 위해 협력했죠. 1944년 6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미군과 영국군, 캐나다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해서 독일의 나치 점령하에 있는 프랑스를 해방시키기 위한 작전입니다. 1944년 6월 6일 D-Day가 다가옵니다. D-Day라는 말은 본래 이 작전의 개시일을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은 서쪽에서 독일로 진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연합군은 또한 독일 도시들에 대한 전략 폭격을 계속했어요. 수많은 도시가 폭격으로 파괴됐고 민간인 사상자도 엄청났습니다.
이제 독일은 동쪽과 서쪽 양쪽에서 포위당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5월 드디어 유럽에서 전쟁이 끝났어요. 소련군이 베를린을 점령했고 히틀러는 자살했죠.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6년 동안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전쟁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하지만 태평양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45년 봄까지 일본의 정복지 대부분이 해방됐고 연합군은 일본 본토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미군은 일본 도시들을 폭격했지만 일본은 항복을 거부했죠. 그래서 미국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어요. 두 도시는 순식간에 파괴됐고 수십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소련도 만주를 침공했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에 직면한 일본은 결국 1945년 9월에 항복했죠.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6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소련과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로 학살당한 유대인들도 수백만 명에 달했죠.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엔이 창설되었고 유럽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통합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했죠. 유럽 강대국들의 영향력은 약해졌고 이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탈식민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두 초강대국이 등장했어요. 바로 미국과 소련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히틀러를 함께 무찌른 두 나라가 이제는 서로를 겨냥하며 냉전이라는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핵무기를 앞세운 이 대결은 직접적인 총성은 없었지만 전 세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6천만이 죽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인도 있었고 민간인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히틀러라는 한 개인의 광기는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었고 세계는 그 광기를 너무 늦게 막았습니다. 만약 프랑스와 영국이 히틀러의 첫 침략에 강력하게 대응했다면, 만약 국제사회가 일본의 만주 침략을 방관하지 않았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악을 방관하면 그 대가는 결국 모두가 치르게 된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징조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억해야 할 역사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